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미 씨 책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들고 다녀요. 많이 들고 다녀요. 졸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미 씨, 요 근래 본 책. 예. 오래 뜨겁게 일하라. 오래 뜨겁게 일하라. 네. 바로 나오네요. 네. 그거 삶을 저희가- 바꾼 만남. 어. 네. 그리고 바람이 분다. 당신 좋다. 저도 그거 읽었어요. 예. 그렇군요. 좋더라고요. 다들 책 많이 보시나 봐요. 표지만 보는 표지만. 표지만 다들 외우고 있어요. 표지만 보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럼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만 외우고 있으면 거의 약간 좀 지식인 삘이 납니다. 그렇죠. 예. 제목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면서 웃어주면서. 그렇구나. 하면. 네. 일어나라 기운아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기운아. 맞습니다. 예. 정미 씨가 사진 보내줘갖고요. 제 핸드폰에 이렇게. 맨날 와식 생활을 하고 있는 기운이에게 전하는 일어나라 기운아라는 책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청 내비게이션 김현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자, 김현주 대표님에게 책이란? 네, 마음의 양식. 뻔하다. 너무. 그런 뻔한 대답 기다리려고 저희가 한 질문 아닌데. 그쵸. 네. 김현주 대표님에게 책이란? 멍. 좋습니다. 이런 대답이 오히려 네. 낫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김현주 대표님에게 돈이란? 돈. 일용할 양식.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도 정답이네요. 자, 이분은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책 어떤 거세요? 웨딩 책? 그렇죠. 뭐 웨딩. 신혼 3년 안에 내 집장만 하는 법, 뭐 재테크, 통장을 합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다 와닿으세요? 아니, 저는 못 보고 있고요. 자꾸 한쪽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보지는 못하고 자꾸 다시 반납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같이 잘 보셔야 될 텐데. 안 그럼 그래요. 주도권이 딴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급여 이체만 저쪽으로 해놓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서진 씨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서진 씨 지금 20만 원씩 한 달에 용돈 받고 살잖아요.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빨리 시작해 볼게요. 그 정밀한 네. 컨설턴트 이거 한번 여쭤봐야죠. 정밀한 컨설턴트에게 결혼이란? 결혼이란 사실 책이라는 데 대해서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이런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이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것. 진행하시죠. 네. 자, 네. 오늘은요, 독서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동안 우리 웰빙이라는 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그 여파로 여전히 웰빙 음식, 웰빙 집, 뭐 웰빙 여행 등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이슈화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힐링. 네, 한 번에 나오네요. 그렇죠. 서점에 네. 가니까 다 베스트셀러에 힐링이에요? 한국 1위부터 맞아요. 5위까지가 다 맞아요. 힐링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너에 네. 힐링을 위한 서적들의 모임이 따로 따로 있죠. 있더라고요. 네. 코너가. 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뭐 단순히 자기개발류가 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이슈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조금 더 해소시켜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치료약으로 좀 쓰이고 있는 독서치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 독서 치료사 뭐 독서로 뭘 치료해요? 독서로 팩팩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서 치료사 뭐 책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래요. 네, 보통 몸이 아프면 어딜 가시죠? 병원을 가죠. 병원에 가셔서 뭘 네. 하세요? 의사를 만나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갖고 약사를 만나죠.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이제 독서 치료사라는 직업은 이제 신체적 그리고 이제 감정적,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치유의 효과를 얻는. 그걸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 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는 2002년 정도 됐는데요. 월드컵과 함께 들어왔네요. 네. 월드컵에 묻혔죠. 묻혔나요? 네, 같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독서 코칭 지도사나 뭐 독서 심리 상담사라는 단어로 같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책은 독서 치료사에게. 그러니까요. 뭔가 독서 지도사가 아니고 치료사. 치료사. 치료사예요. 그렇죠. 독서 치료사.
독서로 치료를 한다. 와, 굉장히 좀 아시는 분은 몸이 좀 아프면 철학관 가던데. 그건 이제 전 보러 가시던데. 마음의 병. 네, 전 보러 가시던데. 그런 분들이 책을 봐도 계시는데,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 치료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또 궁금해져요. 뭐 책으로 치료를 한다. 왜냐면은 책을 아예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네. 또 그런 분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 자체가 또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치료 과정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독서 치료사라는 직업 자체가 책을 보조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담 기법과 거의 비슷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 그 내담자를 접대하면서 진단을 먼저 하게 되죠.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개인 간의 문제 또는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문제인지 대화를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우선은 진단을 1차적으로 끝냅니다. 2차적으로는 또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1차적으로 진단했던 내용을 토대로 치료사가 해당 책들을 권해주는 거죠. 본인한테 적합한 책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한 3가지 정도를 정해주면 그 속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한 가지 정도를 읽어서 다음 주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는 읽어온 책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제3자의 입장 또는 이제 그 밖에서 보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추천드리는 책들의 종류가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 그러한 책들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읽을 때부터 이제 본인은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 진단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깊숙이 있던 마음 안에 뭐 고통이라든지 심리적 상태들을 3단계부터는 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끌어낸 내용들을 토대로 4단계의 문제 해결 방안들을 찾게 되고요. 5단계에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단계 정도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는 비디오 녹화라든지 음성 녹화, 녹음 등을 같이 하는데요. 이유는 본인이 뱉은 내용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수들도 있고요. 또 가족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유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이 녹화라든지 녹음들이 용이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같이 녹음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책으로 사람의 심리를 치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 속 주인공을 이제 나에 좀 비교해서 맞아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이 어려울 것 자체가 같아요. 지금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은 쉽게 했는데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 좀 이게 어렵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용어, 개입이나 진단, 뭐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2009년 12월에 발간된 책 중에서 엄마가 하는 독서 치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대학원에서 이제 아동 심리와 어린이 책을 전공한 저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는 독서 치료를 그리고 학부모분들에게는 이제 독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만든 책이신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고 목차만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목차만으로도 그렇죠. 시작이 반이니까 봤는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가지 말만 배우면 독서 치료 뭐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아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없으신 분도 주로 뭐 자녀나 조카들한테 책 읽어주실 때 어떻게 많이 읽어주세요? 뭐 구연 동화하듯이 그렇죠. 최대한 뭐 이제 곰이면 곰답게. 아니 연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읽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굉장히 내가 잘하면 아이가 좀 더 집중을 오래 해주고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 약간 설렁설렁하면은 바로 찢지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거 읽어줘야 되는데. 그럼 뭐 40명 다 다르게. 그렇죠. 40명 다 다르게. 근데 그런 책은 주인공이 한 4-5명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저는 아이는 없지만 조카가 있는데 읽어주면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색이야? 뭐 이건 과일 이름이 뭐지? 어디에 쓰는 거지? 누가 쓰는 거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이 책을 통해서 자꾸 이제
뭔가를 이 아이가 많이 알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왜 이제 책을 같이 읽다가 부모님은 집중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눕거나 그렇죠. 몸을 빼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집중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뭘 하면 재미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말이고요. 뭐가 필요할까?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어주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관찰하고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래서 속상했겠구나. 그 이제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아이의 마음을 같이 읽어주는 그리고 네 덕분이야 고마워 잘했어. 칭찬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독서 치료에서 많이 필요하고 효과를 얻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좀 쉬워지셨나요? 네. 네, 뭐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뭐 쉽진 않네요. 그래도 왜 엄마 아빠들은 이거 알아 몰라 이거 그렇죠. 이거지 그렇죠. 이거 뭐야 이게 왜 그거야, 멍청아. 아니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니? 뭐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스트레스 수도 있겠다는 줄 수 생각이 있네요. 드네요. 근데 네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써먹어 볼 만도 한데요. 이렇게 독서 치료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그래요. 네, 효과는 일반적으로 딱 봐도 치료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네네. 치유해 줄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네네. 우리가 그 정신이 조금 신약하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좀 답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라 또는 뭐 이렇게 기도원을 가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너무 무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왠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 같고 독서 치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얘기들 중에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사라든지 개인사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만 더 극대화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힘들다라는 그 개인 감정에 많이 휩싸여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 화자가 얘기하는 감정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조금 더 본인이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본인의 상황에 이입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직업이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담사와 그 대화를 하게 되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 안에 있던 얘기를 끌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시면 처음에는 뭐 조금 표정이라든지 대화할 때 딱딱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한번 털어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책을 읽음으로써 나와 비슷한 상황을 또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이게 독서 치료사뿐만 아니라 영화를 갖고도 치료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화 치료사 있나요? 지금 독서 치료사가 사실 활용하고 있는 보조제 중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뭐 음악. 영화도 있고 다른 이제 부교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영화 치료사.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백설공주. 그렇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 백설공주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서지 씨는? 사과는 먹지 말자. 그렇죠. 남이 주는 사과는 아이 때는 그렇게 느꼈죠. 남이 주는 건 뭐 함부로 먹어서 안 된다. 끝인가요? 끝. 네, 그러면 신데렐라를 보고 뭘 느끼셨어요? 저는 신분 상승을 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는데요. 제가 신데렐라를 처음 읽었던 게 아마 6, 7살 때였는데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나도 신분 상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야기가. 자, 정미 씨 콩쥐 팥쥐 보고 뭐 느끼셨어요? 저는 팥쥐치기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팥쥐를 이해할 수 있다. 난 팥쥐를 이해할 수 있어. 콩쥐 더 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미랑 컨스턴트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을 보고 뭘 느끼셨나요? 문을 꼭 잠그고 문을 다니자. 잠그고 다니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자. 광고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있어요. 좋습니다. 맞아요. 돈은 장판이 제일 든든한다. 뭐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야말로 이 독서, 이 치료사에게 좀 뭔가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지도사와 독서 치료사. 이 차이점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두 직업 모두 책을 매개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쉽게 구분을 하시면 독서 지도사는 학습과 관련해서
독서 치료사는 상담을 통한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독서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하고 이제 진단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요. 독서 치료사는 그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쉽게 보시면 독서 지도사는 이제 서비스의 대상을 학습자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독서 치료사는 서비스의 대상을 이제 상담에서 흔히 표현하는 내담자,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지도사가 뭐 교육학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독서 치료사는 심리학, 상담 쪽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좀 눈치도 파악하고 이런 데 좀 그렇죠, 빨라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주말엘라 같은 분들은 뭐 아이도 키워보셨죠. 남편도 있었죠. 남의 심리를 읽는 데는 글쎄요. 일반 남자들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요,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독서 치료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그래요. 필요하겠죠. 네. 2002년도에 도입되고 초기 때부터는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심리치료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뭐 심리학과라든지 교육학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등에서도 이러한 독서치료사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군요. 자, 독서 치료사. 참 이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지만 네. 조금 시험 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좀 예. 어렵고도 많고 또 기본적인 책을 읽은 독서량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책을 하고요. 많이 알아야 그렇죠. 케이스에 맞게도 추천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우리 독서 치료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 네. 이 시험 과정, 과목 그리고 뭐 그래요. 점수, 채점 이런 거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무자격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독서 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교과목 3과목 이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높기 때문에 5과목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선택 과목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세요. 네. 그리고 시험은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해서 4번 보실 수 있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시험을 찍으실 수 있어요. 객관식. 네, 오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시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과목당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객관식이면 네. 뭐예요? 이거를 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 하나를 이수를 하시면 하나만 이수를 하면? 그쵸. 그러면 근데 의외로 읽어야 될 책의 양이 많지가 않네요. 근데 보통 이제 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정신건강론, 심리학개론, 독서교육 지도론, 한 권이 이따시만한 책들 그런 책이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 받침으로 썼던 그런 그런 두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정과 한 3개 합쳐놓은 두께이죠. 성경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또 책을 또 구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네. 요즘에 교육받는 데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요. 교육 기관에 따라서는 30% 정도가 할인된 가격에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한국심성연구원이라든지 펌에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등에서도 사설에서 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본인 확인하시고 스케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한국자원봉사협회에서 또 정식으로 인가한 교육 부설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은 그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 모두 좀 수강하시는데 편의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주말엘라 분들 집에서 틈틈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또 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 네. 특히나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인성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기훈 씨 어떻게 좀 적당한
할까요? 저는 그 다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전 그분의 고민을 제가 딱 들으면 네. 제가 욱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뭐 이러고.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어나요, 갑시다. 누구예요? 하면 제가 얼굴을 보고 그분한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책을 주겠죠. 네.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러게 어떤 인성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규현 MC께서 먼저 해주신 건 어떤 의미로는 격한 공감의 표현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공감이 우선 가장 중요하시고 대신 조금 이제 그 상황을 같이 욱해서 이제 싸우러 가시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각. 네.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저렇게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용력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 네. 치유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믿음을 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걸 기피하신다거나 힘들어하신다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대화를 즐기고 또 책 자체 읽는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기훈 씨 같은 경우는 아까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싸움의 기술 같은 책 권해 주실 것 같아요. 완득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니면은 뭐해서 이기는 법.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시는 것보다 옆에 체육관을 좀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몸을 추천 비밀의 박치기법 이런 거 알려주는데 지금. 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어렵게 책도 하고 뭐 이런 인성. 근데 시험을 합격해서 뭐 자격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네. 취득하고 이런 것보다 그 인성이 더 어렵네요, 사실은. 굉장히 완벽한 인간의 인성을 갖고 계신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채워지신 분이라면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취업하시는 그 독서 지도사 영역과 거의 비슷한데요. 방과 후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복지관 그리고 병원 그리고 교내 상담 센터 등을 통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복지 뭐 이렇게 좀 해서 좀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격려차, 뭐 독서 치료사를 배치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업에도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공시설에 많이 분포되어 있던 비율들이 이제는 사설기관 또는 기업에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업무 시간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요, 이거 중요하죠. 네. 갑자기 큰 목소리로들 물어보시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복지관에서 하실 경우에는 월 4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느냐에 따라서 급여는 좀 차이가 있으시고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력과 이제 자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는데 보통 1회 치료비 4, 5만 원 정도에 50%를 수입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치료사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매력 요즘 뭐 있습니다. 마음의 병 있는 분들 전망 어떻게 좋을까요? 예측하시나요? 그래요. 지금 당장 등록하러 가게. 지금 보시면 뭐 공교육 부재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뭐 학습장애나 주의력 맞아요. 결핍 또 네. 뭐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뭐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충분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타겟을 정하셔서 성인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이제 정하셔서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면 분명히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좋습니다. 평소 책도 좋아하고 남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주말하는 분들 그렇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책은 독서 치료사에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독서 치료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